여기까지를 지우는 거야. 먼저 지우지. 지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요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어제 갑자기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학생 한 명이 와서 여러분한테 데모를 했지만 여러분 하고가 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오늘의 종가, 어제의 종가 나누기 어제의 종가가 수익률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 다음에 화살표로, 아니, 십자가로 만들어서 이렇게 내려보내라고 그랬지. 그러고 나서 옆에는 상대 셀이니까 이렇게 해버려야 되지. 그러지? 가서 보면 다 바뀌었다고. 이렇게 셀이 자동으로 C에서 D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지. 그러지? 여기는 C고, 여기 C야. 그러고 나서 여기는 에버리지를 쓰든가 아니면 썸으로 해가지고 나눠준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이렇게 해주라고 그랬어. equal. 그러고 나서 썸, 보통 기호가 썸을 주거든. 썸을 주는데 지금 나 같은 경우에 썸이 안 보이네. 뭐 찾아도 되고 이렇게 썸 쳐. 썸 가로 열고, 아이고, 썸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요렇게 4개가만 들어가야 되지. 4개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그냥 요렇게 주어지지. 그럼 여기다가 클릭을 해가지고 /4 이렇게 하든가. 그러지? 그런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해서 이렇게 해버려도 되지. 그러지? 아니면 여기 에버리지로 해도 되지. 에버리지로 해보자고. 에버리지. 자, 하고 여기 4개 이렇게 엔터 쳐버리면 되지. 똑같이 나오지. 그러지? 그걸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계산했어. 그 다음에 요거 편차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관측치 빼기 평균은 바뀌면 안 되니까 F4 키를 눌러서 절대셀로 바꿔주고 엔터.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면 여기는 틀리게 나와. 왜 그래? 절대셀이니까 절대셀 2가 안 바뀌어 있다고. 앞에 F만 바뀌고 봐보라고. 그러지? 이게 F로 바뀌어야 되죠. F로. 이렇게 나는 해버려. 보통 엔터.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줘도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블락킹을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언더바 그 밑에 화살표를 눌러도 그걸 먹어. 이렇게 가면은 안 먹었네? 그러지? 잠깐만. Shift 컨트롤 잠깐만. 안 먹네. 이상하게. 잠깐 여기 지우기 클리어 컨텐츠.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미안. 컨트롤 D야. 컨트롤 D.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블락킹이 된다고. 그다음에 컨트롤 D 하면 이런 식으로 먹는다고. 조금 전에 이거도 똑같은 거지. 이렇게 하는 거도 똑같아. 효과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대 편차의 제곱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대 제곱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는 상대 셀이니까 이렇게 바로 해줘 볼 수 있지. 자, 그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똑같이 썸으로 했지. 썸 해서 n-1을 해준 거지. 이렇게 n-1을 여기도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정리해 준 거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베리언스 S. 요거 P하고 S하고 구분해야 돼. P는 4로 나눠주는 거고 S는 n-1인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수익률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수익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 개 하고 나서 이렇게 되면은 가서 이렇게 긁어줘야 되지. Shift 키를, 왼쪽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개만 내야 돼. 5개 넣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대 셀이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그러지? 그리고 지금 공분사는 어떻게 구하느냐? 공분사는 지금 이렇게 구해야 되지. 편차 곱하기 편차니까 요거 곱하기 요게 되는 거지. 요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그러면 다 되고, 여기가 썸 되고, 썸 나누기 n-1 이렇게 해준 거지. 여기가 요거 이해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공식으로 한 거지. 코베리언스 .s로 했어. .p가 아니고
.s 여기다 주의해야 돼. 요거하고 컴마. 이제 여기는 어디가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수익률이 들어가야 돼. 두 수익률 간의 관계야. 그러니까 여기 두 수익률 간의 관계 여기 4개 컴마 하고 여기 4개 엔터. 그럼 이렇게 나오지. 그러지? 그럼 아 공식하고 똑같구나. 우리가 측정한 거도를 알 수가 있지. 그러지?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A 주식에 1 주식에 50%, 이 주식에 50% 투자했을 때, 자 똑같이 수익률은 똑같이 구해. 조금 전하고 똑같이 구했어. 이렇게. 자 똑같이 나왔지. 자 수익률을 똑같이 구했는데 포트폴리오의 리턴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봐봐. 투자 비중 곱하기 수익률 더하기 투자 비중 곱하기 수익률 한 거지. 그러지? 그래가지고 요놈을 이렇게 4개를 한 거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베리언스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를 공식으로 구해본 거지. 이렇게. 그러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할 수도 있어? 조금 전에 여 방식을 쓸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디비에이션 구하고 편차 구하고 편차의 제곱 구해가지고 썸 해가지고 n-1로 나눠주는 걸로도 가능하지. 그러지? 그렇게 하는 거나 공식을 쓴 거나 똑같은 거지. 근데 공식으로 써가지고 요것은 여기로부터 계산한 거지. 여기로부터.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 요것은 지금 뭐로 계산한 거냐면은 공식으로. 요 공식으로 계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제 뚜렷이 말했지만은 자 다시 해보자고. 지금 설명을 할게. 자 보자고. 야, 나 얼마 전에 갔다 오네. 누구 말 들린다. 여기 2시간 한다고? 말 들려. 자,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지만은 포트폴리오 P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지. 지금 R1 더하기 R2.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야. 둘 다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서 자산을 나타내. 자산의 수익률을 나타내. 수익률을 나타내. 그러면은 각 자산은 요거 이 자산 1의 수익과 그 다음에 기대 수익이지. 정확히는 기대 수익과 분산이 있겠지. 이걸 우리는 위험이라 한다고. 이게 수익 위험 이렇게 보통 그냥 표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주식에 대해서도 이게 있을 거라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써준다고.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써줘.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써준다고. 보통 mu1, mu2 이런 식으로 써준다.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자산이 있을 때 여러 거 생각할 수가 있지. 여기를 놓고 여기를 mu로 놓으면은 지금 자산 1이 예를 들자면 여기가 있고 자산 2가 이렇게 있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 R2, 여기 R1. 그러니까 R1은 저유험 저수익, 저유험 저수익 상품이고 R2는 고유험 고수익 상품이지. 그러지? 그러니까 R1은 특징은 뭐냐면은 저유험 저수익 상품. R2는 고유험 고수익 상품이야. 그러니까 근데 세상이 쉬운 게 그러면 교수님 요거 있으면 어때요? 그러면 요것은 동일한 위험에 더 높은 수익을 주는 거잖아. 그럼 요것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할 것 같아? 여기에 R3가 있다면 R3가 R1에 비해서 R3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주니까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R1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써줘. 이런 식으로 R3가 발생하고 좋아한다 이런 식이야. 사람들이 R3를 선호해. 선호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 R3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요가 늘어나면 R3의 가격이 늘어나지. R3의 가격. Price of R3. 미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 낫겠다. P3를 하는 게. R3 이게 3의 상품의 가격이 왕창 올라버지. 왕창 오르면은 동일한 배당을 주면은 동일한 배당에서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가격 대비 P로 써야 되는데 잘못 썼어요. 가격 대비 배당은 고정이라면 배당은 고정돼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수익률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지. 쭉 떨어 여기 올라가면 그러지?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 만약에 이게 안 움직이면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지만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 이렇게 이게 세상에 공평하다는 거야. 이런 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서는 이런 상품 균형 상태에서는 R3는 없다. 그러니까 저위험 고수익 상품은 없다는 거야. 저위험 고수익 상품은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지. 사후적으로만 고수익이었다는 것은 기대되는 수익이 기대되는 수익과 여기 expectation이잖아. expectation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대치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대치이므로 동일 위험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주면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하락. 따라서 수익률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품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좌우지간 포인트가 뭐냐면은 요거라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두 가지 상품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간단 상품 두 가지가 있으면 여기를 위험으로 놓고 여기를 수익으로 놨을 때 요거 또는 요거라는 거지. 요거 또는 요거. 이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지. 저위험 저수익, 고위험 고수익 이렇게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그러니까 뭐 장동근이가 돈도 많이 벌어다 나한테 이제 내가 많이 여자라고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여자는 누가 유명하나? 아이유인가? 뭐 아이유라 하자고. 아이유가 내가 젊은 남자라고 그래. 근데 아이유가 나한테 시집으로 올 것 같아? 아무지 절대. 왜 그래? 미인에다가 돈까지 많이 벌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아이유한테 장가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미남에다가 돈까지 많이 버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쩌 뭐냐면 아이유한테 배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밖에. 물론 안 그런 현상이 가끔 터지기도 해. 그것은 사후적으로 아는 거야. 우리는 지금 기대의 세계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기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거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이것을 50대 50으로 여기가 R 아니고 여기가 R2면은 50대 50으로 한 거야. 예를 들자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동일한 이제 재밌는 현상이 생기는데 여기서 금액을 요걸 5,000원으로 해보자고. 5,000원으로 바꿔보자고. 5,000원. 봐봐. 4,900원. 자, 이제 여기 그래야 재밌는 게 보이니까. 자, 그러면은 4,700원. 5만원. 5,000원. 4,600원. 자, 봐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지금 둘이 비교하면은 지금 분산이 봐봐. 확 줄어들어 보지. 이 주식이 그러잖아. 이게 분산의 사이즈가 지금 이게 10분의 1이니까 여기. 근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5만원 똑같이 5만원인데 얘는 요건 1,000원 오를 때 요건 5,100원 올라. 5,100원. 1,000원 아니 5만 1,000원 5만 100원 올라. 5만 100원. 그 다음에 떨어질 때도 또 5만 300원 돼. 여기는 올라갈 때. 예를 들자면은 떨어질 때는 요거는 뭐냐면 49,900원이 되는 거야. 900원. 자, 봐봐. 그 다음에 여기 확 올라갔잖아. 요것은 5만 800원밖에 안 올라. 800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봐봐. 자, 보자고. 자, 똑같은 걸 내가 지금 이제 만들었어. 이렇게. 자, 가격은 똑같은데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의 진폭이 훨씬 적은 거지. 가격의 진폭이 굉장히 적게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수익률도 적지만은 봐봐. 수익률도 적지만 리스크도
확 줄어들어 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지금 여기서는 스톡 2가 되겠네. 이렇게 하면은 요게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우리는 스톡 1으로 했는데 그것을 바꿔보자고. 지금 헷갈리니까 이것을 자 봐봐. 자 여기서 요 놈을 컨트롤 C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V 컨트롤 C 자 컨트롤 V 예스 싹 다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걸로 싹 다 바꿔보고 컨트롤 V 예스 싹 다 바꿔버렸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자 이제는 똑같이 만든 거야. 자 여기 하고 자 봐봐 여기는 이제 연결해 놨으니까 동일하게 나오고 이렇게. 자 그러면 봐봐 1주식의 경우에는 수익은 형편없이 나죠. 그러잖아. 형편없이 낮는데 2주식에 비해서 리스크도 2주식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거지. 여러분이 잘 안 보일지도 모르니까 이거 퍼센티지로 바꿔보자고. 자 여기서 프로퍼티 포맷 셀 해서 퍼센티지로 해버리면 되는 거지. 퍼센티지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러고 나오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건 지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돼야 되니까요. 베리언스는 퍼센티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SQRT 왜냐면 제곱의 퍼센트의 제곱이니 제곱 퍼센트의 퍼센트가 되니까 이게 그게 안 돼 버리거든. 퍼센트가 아니거든. 이렇게 루트로 씌워줘야지 확실히 보여. 자 그다음에 여기를 봐봐 포맷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퍼센트 두 개로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1%짜리 위험이고 여기는 11%짜리 수익률도 4% 여기는 4.19% 차이 나지 확 그러잖아. 그런데 어제 내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깜빡 안 했는데 자 코릴레이션으로 이걸 표현하면은 자 보자고.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코베리언스 요게 코베리언스잖아. 나누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가로 열고 SQRT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자 분산 여기 했지. 그러니까 실은 표준 편차 해준 거랑 똑같아. 지금 조금 전에 표준 편차 여기 밑에 요거 해준 거랑 똑같아. 실은 SQRT 자 가로 열고 여기 요 자 이렇게 가로 두 번 해주라고 그랬어. 자 여기 0.83이 나와. 코릴레이션 이렇게 자 그리고 공식으로도 한번 해보자고. 이퀄 코릴이라고 치면은 코릴레이션이 나오지. 이렇게 코릴레이션 이렇게 코릴레이션 이거 안 돼. 코릴 리턴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가로 열고 자 봐봐 여기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4개 엔터. 서로 약간 다르게 나오네. 코릴레이션 어제 그거로는 잠깐만 E9부터 E12 9부터 E12 F9부터 F12 F9부터 F12 잠깐만.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가 요거였지. 미안 요거 다른 걸 가져왔어. 조금 전에 할 때 코베리언스가 K13 맞는디? K13 맞아요. K13 맞고 나누기 조금 서로 차이가 나네. 이게 이게 잠깐만 요거 한번 왜 그러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잠깐만 포뮬라 값 이게 차이 나는구나. 여기서 차이가 났네. 서로 차이 났네. 잠깐만 해보고 I9 I12 .s 맞고 I9 9부터 12 I9부터 I12 썸 나누기 3 맞고 여기는 잠깐만 여기 지금 중간에 뒤집어져 갖고 한번 공식을 바꿔서 확인해 봐야 돼. D 똑같고 E9
E 맞고 E F F E 맞고 그 다음에 G 여기 지금 잘못됐다. 아 G 맞구나. G의 자승. 아 여기 G의 자승이 돼야 되지. 그러잖아. E의 자승이 아니고 여기 잘못됐네. E가 그러지. G의 자승. 예, G가 돼야 돼. G의 G9의 자승. G9의 자승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졌네.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셀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본 거야, 애들이. I가 되는 거지, 여기는. I9의 자승. 그지? I. 잠깐만, 이거 헷갈리네? I가 아니고 H9의 자승. H9의 자승. 이러고 되지? 자, H9의 자승이 돼서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아졌지, 이제. 비로소. 이제 똑같아졌네. 그러지? 똑같아졌고. 그렇지? 자, 잡았어, 우리가. 잡았고. 자, 여기서 지금 요렇게 되는 걸 알았는데, 지금 봐봐. 주식 1의 경우에는 저수익, 주식 2는 고수익. 대신 주식 1은 저유험, 주식 2는 고유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러면은, 지금 그래프로 그리면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0.4%, 4.19%. 여기가 0.4%가 되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 0.4%. 아니 여기가 0.4%다. 미안해. 0.4%.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4.19%. 4.19%.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분산이니까 요걸로 하면 너무 이제 가격이 좀 수치가 안 좋지만은 요거 1.07의 제곱 1.07%의 제곱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가 10.7%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퍼센티지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그래가지고 50% 투자를 했더니 50% 투자를 했더니 포트폴리오의 베리언스가 이러고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보통 리스크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표현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표현하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 리스크는 어떻게 되는가? 5% 정도 되는 거지. 5%로. 자, 봐봐. 포매트 셀 똑같이 퍼센티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5%가 되는 거지.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버렸더니 지금 리스크가 1%와 10% 사이 중간이 돼 버린 거지. 요렇게 투자를 하면은 50% 투자를 하면은 그러면은 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는 너무 코릴레이션이 이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코릴레이션을 약간 다르게 바꿔보자고. 그러니까 여기 5만 1,000원이 오르는 게 정확히 여기는 올라갔으니까 5만 800원 올라. 5만 800. 5만 1,000원에서 5만 0,800원. 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5만 3,100원. 이런 식으로 달라져 버리는 거지. 떨어질 때 49,300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58,000, 57,500원.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확 바뀌지. 이렇게. 봐봐. 코릴레이션이 크게 안 바뀌네. 이게 바뀔 줄 알았더니, 이게 반대 방향으로 한번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거꾸로 떨어져 버려야 돼. 여기서. 거꾸로. 그러니까 51,100원. 51,000원. 51,100원 정도 하면은 확 떨어지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아예 움직이게 만들어 버려야 돼. 그럼 여기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지. 49,500원. 500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49,500원. 너무 움직이니까 49,500원. 재미없네. 별로 이렇게 하니까 49,000원. 그러면 49,000원. 자, 확 어느 정도 떨어졌지.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갈 때 확 올라가니까 이게 52,000원. 이런 식으로 해보자. 많이 떨어지네. 그러면 그러지?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러면은 자 봐봐 이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리스크고 리턴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개별 주식의 리스크,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지? 자, 근데 요걸로도 만들 수 있어서 똑같게.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제 요걸 보자는 거지. 요것을.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바꾸는 거야. 여기가 똑같이. 자, 봐봐. 이퀄. 자, 여기로 가서 요거 대 연홍으로 바꾸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주식이니까 이 주식에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지. 리턴이 되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가 지금 여기가 연홈이 되는 거지. 여기가 연홈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지금 연홈이 되는 거고.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는 상관계수는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연홈이 되는 거지. 요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걸 나타내는 거지. 요렇게 움직이는 걸 지금. 그런데 실은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튜닝을 해가면서 보자는 거지. 여기를 상관계수를. 그래서 실은 여기 같은 경우 지금 뭐야? 시그마 P. 잠깐만. 값들이 지금 이렇게 퍼센티지로 나타내 보자고 얘기를.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지금 퍼센트. 오케이. 깔끔하지. 이렇게 나오지.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만약에 0으로 바꿔보자. 어떻게 되는가 봐봐. 이러고 바뀌지. 0으로 되면. 근데 마이너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에 있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로 바꿔보자고. 0.5로. 봐봐. 이러고 바뀌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실은 요게 지금 여기서 크게 재미있게는 안 보이는데 재미있게 보이려면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거든. 요게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완전히는 재밌게는 안 보이지만은 좌우지간 상관계수에 따라서 이게 요건 주어져 있다 하자고. 근데 상관계수가 막 바뀐다 하자고. 요게 요 부분이 막 바뀐다면은 그럼 요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다른 현상이 발생을 해. 봐봐. 마이너스 1까지 가버렸다 하자고. 이런 식으로 요러고 돼버리는 거지. 그럼 봐봐. 지금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는 거의 무위험에 수익률은 얼마야? 0.06이 되는 거지. 수익률은. 이게 지금 여기가 퍼센티지니까 하루에 0.6%가 나오는 거지. 하루에 0.6% 수익률이. 요게 하루에 0.6%면 엄청난 거야. 생각해봐. 1년을 약 거래일이 한 250일 정도 되거든. 250일 정도 되니까 1년이 와, 그나저나 오늘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좌우지가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여 주식의 경우에는 1주식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0.4%야 하루에. 근데 여기는 0.6%야. 그러잖아. 근데 노위험이야 거의. 위험이 없잖아. 제로잖아. 생각을 해봐.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200일 동안 거래한다 하자. 1년에 200일 동안. 그럼 하루에 0.4% 먹으면 200일 동안 벌면은 80%야. 80%. 1년에 80%. 근데 여기는 0.6을 버니까 1년에 얼마 버는 거야? 120% 버는 거야. 굉장히 버는 거지 뭐. 실은 여기 굉장히 높은 것들인데 좌우지간 여기가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수익률이 바뀌면서 뭐냐면은 수익률이 바뀌면 투자 비중이 바뀌면서 우리는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지.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 요걸 보여주는 게 요거지.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두 종목으로 안 하고 교수님 세 종목, 네 종목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거지.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밌는 현상이 나오는 거야. 자, 봐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재밌는 건데,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두 종목으로만 이야기했잖아. 두 종목으로만. 두 종목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는 여러 종목을 생각을 해보자. 자, 요렇게 여기 제곱을 써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두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세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목이. R1, R2, R3. 그럼 봐봐. 요렇게 조금처럼 만들어지겠지. 요렇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상관계수가 1이면은 직선이 돼 버려. 이게 아주 중요해. 상관계수가 1이면은 직선이 돼. 직선. 봐봐 이렇게. 상관계수가 1이면 직선이야. 이것도 한번 반드시 내가 시험 문제 낼게. 봐봐. 그러니까 두 개의 자산이 있으면은 두 개의 자산이 R1과 R2가 있으면은 포트폴리오가 여러 개 되는 것은 상관계수가 1일 때. 상관계수가 0이 되면 이 정도 돼. 근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부딪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부딪혀. 여기가 0일 때 상관계수가. 상관계수야. 공분산이 아니고 상관계수. 상관계수가 자 보자고. 여기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거 보자고. 자 봐봐. 상관계수를 0이 됐을 때. 이러고 되지. 상관계수가 0이 됐을 때. 확 드러나지는 않네. 그 다음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그럼 가서 확 부딪혀. 이렇게 부딪힌다고. 이게 요 그림이 되는 거지. 요 그림이 이렇게 요 키포인트야. 그러면은 이제 종목이 세 종목이 있으면은 그냥 0만 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생각해봐. 여놈을 가지고서 여놈을 또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지. 그럼 이렇게 또 되겠죠. 이렇게. 그러지?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 개가 있으면 결국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 봐봐. 종목이 여러 개가 있다 하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요렇게 뭐 계속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여러 개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요런 결과적으로 이런 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막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가 다 온다 하자고. 이렇게 여기서 부딪힌다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는 프론티어라고 불러. 프론티어. 이걸 보고 프론티어. 경계선. 우리나라 말로는 경계선. 프론티어라고 불러. 프론티어. 프론티어라고 부르면서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기지. 프론티어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기거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가장 베리언스가 작은 놈,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MVP라고 불러. 뭐냐면은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그래서 MVP라고. 미니멈 베리언스. 미니멈 베리언스 포트폴리오. MVP라고 불러. 그래서 MVP 요거 지금 요 동일하게 위험을 주면은 자 동일한 위험에서 요놈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람들은 A와 B가 있으면은 무조건 A를 더 좋아하지. A를. 그러지? A를 무조건 더 좋아하지. 따라서 여기는 B는 선택이 안 돼. 선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요 부분만을 우리는 요 실선 부분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효율적 경계선이라고 불러. 효율적 경계선. 영어로는 efficient frontier라고 불러. efficient frontier. 효율적 경계선이라고 불러.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는 효율적 경계선에만 투자해. 여기 아주 중요해. 여기 진짜 맞는 말이야. 문제는 막 뭐 이게 그냥 적당히 나온 것 같은데 진짜 그래. 진짜 요게. 그럼 생각을 해봐.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다 투자한다 하자고. 바보가 어떤 바보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다음 어떤 사람이 여기다 투자해. 여기다가. 그러면은 내 나이 되면은 내가 보기에는 재산이 5배에서 10배 이상 차이 나고 10배 이상 차이 나. 10배 이상 10배 넘게.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효율적 경계선에 투자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의 재산 차이는 보통 내가 보기에는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야. 만약 여기서 했다면. 물론 이 정도 했으면 크게 차이는 안 나. 여기 C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에는 B와 C는 내가 보기에는 한 2 내지 3배 재산이. 근데 A와 B는
내가 보기에는 10배 이상 차이나. 10배. 30년 정도 지나면 30년 동안 자산을 운영하면 10배 이상 차이나. 자산이.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보냐고 생각을 해봐. 우리나라 가계 평균 순자산이 얼마냐면은 약 5억이야. 5억. 근데 예를 들자면 그 가계 평균들은 되게 어디가 있냐. 여기서 보면은 가계들은 대부분 어디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냐면은 요렇게 있으면은 가계들은 한 이쯤에 있어. 이쯤. 가계 평균 자산의 구조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피션트 프론티에서 운영한 사람은 약 4배 정도 재산이 더 많아. 4배 정도. 4배에서 5배.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약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 가계 평균 자산이 5억 정도 되거든. 우리나라가 5억이라면은 여기서 여기에 가계 평균이라 하자고. 여기에 에버리지. 여기에 B가 있어. 그럼 B는 보통 얼마 정도 되겠어? 약 20억에서 30억 정도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20억에서 30억. 그러니까 굉장히 재산이 거의 4배에서 6배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로 갈 수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여기로 갈 수 있냐? 다 여기 일반적으로 여기가 있는데 물론 평균도 하기 쉬운 게 아니야. 가계 평균을 하려고 해도 진짜 노력하고 막 새벽같이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가계 평균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퀀타일은 우리나라가 얼마냐면 퀀타일이 중위수거든. 퀀타일이 중위수는 우리나라는 3억이야. 3억. 이것도 높아.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높아. 3억인데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부모님이 평균적으로 해서 한 3억에서 4억이라고 보면 돼. 순자산이 빚 빼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사람은 20억이면은 재산이 거의 7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자산 월급으로는 이게 커버가 안 돼. 월급으로는. 그러니까 월급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월급으로 B로 가기 가능한가? 가능해. 어떻게? 돈을 아예 안 쓰면 돼. 돈을 아예 안 쓰면. 그래 자기가 월급 받은 최소 생활비 그냥 한 끼에 3,000원짜리 밥 먹는 거야. 구내식당에서 구청 구내식당 이런 데 가서 먹는 거지. 그리고 돈도 아예 안 써버려. 그러면은 월급쟁이 하면서도 여기 갈 수 있어. 여기로. 근데 그러지 않고 해외여행도 좀 한 번씩 다니고 가끔 가다 뭐 동해안 가가지고 회도 좀 먹고 그러면 여기 사는 거야. 여기서 살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애도 낳고 애도 낳고 애 한 명 키우는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 들어. 2억 5천에서 2억 드니까 애를 안 낳으면은 2억을 버는 거야. 애를 안 낳으면은. 그러니까 애를 지금 2명을 낳았다고 생각을 해봐. 2명을 낳으면은 애한테 4억에서 5억이 들어가. 4억에서 5억이.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가 2명 있는데 우리 집이 그냥 그럭저럭 산다. 그럼 부모님이 대단한 거야. 부모님이. 자네들 대학 보내면서 이렇게 키우면은 내가 어른 돼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부모가 어떻게 나를 키웠는가. 진짜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가계가 평균이 지금 내 나이 또래나 지금 45살에서 50살 정도는 아마 한 명 정도, 한 명에서 한 명, 1.5명 자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우리 집 자녀가 2명인데 그럭저럭 산다. 그러면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가계 평균이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아버님이 엄청 잘하고 있는 거야. 어머님이 돈 안 쓰고 아버님이 잘 벌고 그러는 거야. 좌우지가. 요게 이제 이피션트 프론티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렇게 여기만 선택을 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여기는 선택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요걸 이피션트 프론티어 앞으로는 EF라고 쓸 거야. 효율적 경계선이라고 부른다. 경계선. 요거라고 부른다. 그래서 요게 진짜 중요해. 그럼 요걸 이제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여 근처에 이 근처에 종합주가 지수가 있다는 거야. 종합주가 지수가 있더라. 요걸 생각해 내버렸어. 요걸 누가? 샤프란 사람이. 윌리엄 샤프란 사람이. 종합주가 지수가 이 근처에 있더라를 알아내는 거야.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여기 가는 길이 여기만 가면은 재산이 에버리지보다 한 2배에서 3배는 적어도 올라가 버리는데 많게는 4배, 5배까지 올라가 버리는데 어떻게 여기가 어디 그냥 개념상으로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냐 그랬더니 윌리엄 샤프란 사람이 그걸 알아내본 거야. 여기에 있더라. 종합주가 지수가 있더라. 근데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600에서 700 종목이야. 600에서 700 종목으로 구성된 거야.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뭐냐?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시장의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야. 비교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조금 전에 두 종목 있었잖아.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지금 무조건 뭐냐면 여기서 요게 있고 발행 주식수가 있다 하자고. 발행 주식수가 발행 주식수가 여기가 발행 주식수 이슈가 발행 주식수가 이슈 1, 이슈 2가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는 한 주, 여기는 2주를 발행했다 하자고. 2주를. 그러면 시총이 얼마가 되냐면 시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가총액은. 봐봐. 시가총액은 요거 지금 여기서 여기다 써놓으면 안 되겠다. 여기 좀 올려야 돼. 옷을. 아이고 미안. 아이고. 이슈가 이렇게 각자 돼 있다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시총 1. 그러니까 시총 1. 여기가 시총 2가 되는 거지. 시총 2.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시총 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F4키, PF4키 누르고 곱하기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요렇게. 그럼 요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지? 5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5개가. 마찬가지로 시총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시총이는 요거 발행 주식수 그러지? F4키 눌러서 곱하기 종가 요게 시총 2가 되는 거지. 요게 시총 2가 2주식에. 그러면 시장 시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장 시총은 시장 시가총액은 요 두 개를 합친 거지. 이 두 개를 합친 거. 그래서 요게 지금 요걸 종합주가지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걸 100으로 1990년을 100으로 놓고 이제 산사는 건데 그냥 그러면 요게 지금 실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은 요렇게 되는 거지.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요렇게 움직이는 거지. 요거 빼기 요거 나누기 요게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되는 거지. 요게 요렇게 되는 거야.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이. 코스피 수익률 요게. 코스피 수익률 이렇게 산출되는 거지. 이게 실은 여기서는 약 700개가 있는 거야. 700개가 여기 700개가 실은 1번부터 시작해 700번까지 있는 거지. 700번까지 이해되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뭘 생각해내냐? 윌리엄 샤프란 사람이 야 코스피가 여기가 있어를 생각해낸 거야. 코스피가 요게 이제 재밌는 거야. 요게 가장 강력한 발견이야. 요게 그래가지고 요걸 이 개념을 이용해서 뱅가드라는 사람이 뱅가드 펀드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버려. 그 사람이 뭐냐면 지수를 사고 파는 걸 만들어버려. 지수를 사고 팔아. 지수를 상품화한 거야. 상품화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크게 벌어버려. 뱅가드 펀드라는 사람이. 자 봐보자고. 뱅가드 펀드라고 쳐보자고. 자 지금도 굉장히 커. 뱅가드. 아이고. 뱅가드 펀드. 뱅가드 펀드라고 굉장히 커. 엄청나게 큰데요. 여기 지금 주로 지수를 팔아먹는 데야. 여기가 인덱스잖아. 다 봐봐. 인덱스.
주로 이제 인덱스 이런 걸 만들어서 파는 데야. 밸런스드 인덱스 뭐 이렇게 좌우자 지수를 팔아먹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가 요걸 찾아낸 거야.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 그러면은 자 봐봐. 지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자 요러고 되고 지금 열이가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부터 지수를 M이라고 표현해주죠. M이라고 정확히 하면 약간 밑으로 내려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다른 말로는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마켓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폴리오라고 불러. 포트폴리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코덱스 지금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코덱스 인덱스 펀드라고 치면은 나온다고. 요게 지금 파는 거라고. 여기 ETF가 대표적인 상품들인데 가서 보면은 이제 요게들이 지수 상품들이야. 대표적인 게 봐봐. 코덱스 S&P 500 요 미국 S&P 500을 넣은 거고 나스닥 우리나라 200개 집어넣어서 만든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이 상품을 파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요게 200개 종목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오늘 약간 빠졌네. 오늘 약간 지금 지수가 약간 빠진 거고 자 지금 이렇게 움직인 거지. 지금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오씨 많이 올랐네. 자 지금 그래서 요렇게 지금 구성된 거야. 그래서 지금 포인트가 아하 지금 요렇고 지금 여기가 M이란 놈이 있구나. M이란 놈이 그러면서 앞으로는 요것을 마켓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켓 포트폴리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 봐봐 여기가 유형이잖아요. 유형 여기가 수익이야.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잘 보면은 조금 전에 요렇게 돼 있을 때 뭐가 하나 있었냐면 여기에 부딪히는 놈이 하나 나왔었잖아. 조금 전에 봐봐. 여기 있었잖아. 부딪히는 놈이. 봐봐. 요렇게 부딪힌 놈이 있었잖아. 요렇게 부딪힌 놈 중에 하나를 여기 있는 놈을 우리는 RF라고 표현해. RF. 이게 RF가 뭐냐? 리스 여기가 리스크가 없잖아. 여기가 이 선이 리스크 프리 이게 리스크 프리 또는 와 리스크 프리 해서 RF라고 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무유함 자산이라고 불러. 리스크 프리 어셋이라고 부른다고. 리스크 프리 어셋 이러고 되는 거지. 그러면 무위험 자산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밖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균형 상태에서는. 왜 그러냐면 더 낮은 것은 사람들이 다 팔아보니까 수익률이 더 낮은 것은 그러지. 더 높은 것은 사람들이 다 살라고 달라들고 난리 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더 높은 그 위험이 없는데 수익률이 높으면은 사람들이 막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 수익률이 떨어져 보지. 그 다음에 수익률이 낮은 놈은 사람들이 막 사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막 팔아가지고 결국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지. 여기 키포인트가 요거라는 거지. 만약에 다른 놈이 있어요. 여기 RF 프라임이 있다고 그래. RF 프라임이. 그럼 RF 프라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요가 줄어들어. 수요가 확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확 빠져버려. 따라서 어떻게 되냐? 디브 그 다음에 가격으로 하면은 요게 어떻게 되는 거야? 가격이 확 빠지니까 요게 리턴인데 요게 리턴 뮤인데 결국엔 여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격이 빠져가지고. 그러지?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로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로 쭈르륵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리스크 프리 어셋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요렇게 되는 거지. 시그마 스퀘어 뮤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여기가 지금 마켓 포트폴리오가 있고 여기가 리스크 프리 어셋이 있으면은 재밌는 게 지금 여기서 좀 내가 그림 잘못 그렸다. 이제 또 윌리엄 샤프라는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다 지워져 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접선이 생기는데
이 접선이 생기는 여 포트폴리오를 미안 여기서 일단 요걸 생각하지 말자고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요놈하고 여기 지금 기분돼 있잖아. 이피션트 프론티어가 EF가 주어진 상태에서 요거도 접선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잖아. 이렇게 짜자자자 내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그때 요 포트폴리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T라고 써. T. 그래서 영어로는 탄젠트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탄젠트 포트폴리오. 한글로는 접선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접선 포트폴리오. 그래서 이렇게 접선 포트폴리오가 되는데 윌리엄 샤프가 보인 게 뭐냐면은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는 내가 여러분한테 뭔지 이야기를 안 할 거야. 균형 상태에서는 T 이꼬르 M이다. 이걸 보였어. 이걸로 노벨상 받아. T 이꼬르 M이다. 균형 상태에서 봉오리 이걸 찾았다. 봉오리라는 사람. 그 사람도 노벨상 받았는데 균형 상태는 T 이꼬르 M이다. 이걸 보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접선 포트폴리오는 무조건 좋은지는 아는데 접선 포트폴리오 T는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높은 수익을 주니까 알고 봤더니 현실 세계 M은 현실 세계에 있는 거야. 있는 거 여러보고 가더라는 게 지금 요 내용이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가 결국에는 현실 세계에 접선 포트폴리오 비스코롬한 놈이 있네. 그리고 찾아내본 거야. 사람들이. 요 말이 되겠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접선 포트폴리오만 가지고서 그 마켓 포트폴리오만 가지고서 적당히 운영을 하면은 최선이라는 거지. 최선. 자,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게 어떤 현상이 터지냐면은 이런 현상이 터지는 거지. 자, 봐봐. 자, 지금 조금 전에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생기면서 요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여기가 지금 M이 되고 여기가 RF가 되니까 여기 있는 직선들은 여기 있는 걸 다 다미네이트 해보지. 이제는 EF를 다미네이트 해본다고. 여기 직선들이 요 직선들이 그러니까 이 직선을 우리는 요 직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캐피탈 마켓 라인이라고 불러. 캐피탈 마켓 라인. 자본시장선이라고 해요. 자본시장선. 자본시장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점들은 이 두 개의 점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점들은 즉 자본시장선은 자본시장선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RF와 M으로 만들 수 있어. 자, 보자고.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여줄게. 봐봐. 자, 여기서 요게 표준 편차가 한 놈이 없어본다 하자고. 요렇게 0 예를 들자면은 봐봐. 그럼 요러고 돼버리지. 직선이 돼버리잖아. 요게 시장 포트폴리오로 하자고. 요게 Y가 그럼 요렇게 직선이 돼버리지.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요게 되는 거지. 요게 요렇게 직선이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둘이 여러 개 되면 상관계수가 빵이 돼본다고. 여기가 제로가 돼버리면은 상수가 되면은 봐봐. 여기는 빵이 돼본다고. 자, 여기도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여기서 요게 안 움직여 보라. 5만 원으로 계속 있어. 5만 원으로. 초지일관 5만 원. 계속 5만 원. 그러면 이 코릴레이션이 좀 빵이 나와야 되는데 코릴레이션이 빵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빵이 여기 아직 값이 있구나. 그러지? 5만 원. 이게 숫자를 적게 해서 그래. 왕창 오면 없어져. 자, 봐봐. 여기는 안 움직이니까. 봐봐. 이렇게 나와보잖아. 제로가 돼본다고. 제로가.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코베런스가 제로가 돼버리니까 코베런스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국에는 지금 봐봐. 여기서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요게 제로가 되면 여기도 제로가 된다고. 여기도 제로가 이렇게 그러면서 직선이 돼본다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그러면은 자 봐봐. 지금 요런 그러면서 요런 현상이 터지는 거지. 여긴 놈 다 이겨버리는 거야. 여긴 놈 다 이겨버려. 그러면 요 두 개로만 가지고서 다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요거에 두 개의 펀드만 있으면 땡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지. 지금 뭐야? 지금 여기서 오직 시장 포트폴리오와 무위험 자산으로만 구성하면 끝. 보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이걸 보고 투 펀드 서퍼레이션이라고 불러. 이게 펀드 분리정리 뭐 이런 식으로 이 펀드 분리정리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지. 영어로는 투 펀드 서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강력한 주장이 나온 거야. 이론상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서 뭐냐면은 무위험 자산하고, 그러니까 이거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국채. 무위험 자산은 국채야. 국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장 포트폴리오. 시장 포트. 두 개만 있으면 땡이라는 거지. 여기 1번, 여기 2번. 나머지 필요 없다. 나머지 필요 없다. 근데 진짜 맞아. 문제는 이게. 진짜 맞아. 그러니까 굉장한 거야. 진짜 맞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5대5로 투자한다. 5대5로. 여기서 5대5로 투자하면은 5대5가 여기잖아. 지금 여쯤이잖아. 5대5. 여기 근처네. 그러면 2% 내지, 여기서는 2% 나오네. 아니 2%, 0.7%. 이렇게 하면은. 그러지? 여기 같은 경우. 여기 이건 너무 높게 했다. 여기 0.2 정도 잡아야겠다. 0.2%. 0.2. 0.2도 엄청 높아. 이거 하루니까 0.1도 안 돼. 0.1도 안 돼. 0.1이어도 200%야. 200%이기 때문에 0.02. 0.02 정도 해도 이게 요 정도 해야지. 0.02. 이러고 되거든. 실은. 그러면은 그래도 지금 봐봐. 수익률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여런 상품이 있다면 0.54잖아. 그래도 0.54. 그러니까 실은 현실 세계에서는 하루에 1% 나오는 주식 없어. 하루에 1% 나오는 주식 없고 하루에 0.1이나 나와요. 하루에 0.1이나. 0.1이나 나오면 진짜 많이 나오는 거야. 0.1. 그 다음 여기가 한 0.4%. 이 정도가 지금 데일리로 하면은, 일별로 하면 이러고 돼. 그래도 봐봐. 생각해봐. 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지. 이래도 봐봐. 5%나 되네. 5%나. 봐봐. 0.05%. 미안. 0.05%. 그러면 1년이면은 200일로 치면은 10% 이자가 10%가 되네. 10%. 그러잖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가 나와보잖아. 수익률이. 수익률 10% 나오면은 다 부자다. 다 부자. 자, 수익률 10%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 보자고. 수익률 10%가. 수익률 10%로 여러분이 지금 재산이 3억이라고 그래. 여러분 몸뚱아리가 3억이라 하자고. 그러면서 수익률 10%로 30년 동안 만약 운영을 해본다. 그럼 1.03에 30승이잖아. 그러지? 30승. 그럼 여러분이 내 나이 되면은 40년을 해야겠다. 40년. 여러분이 내 나이 되면 40년. 40년. 그러면 40년 후에 재산이 얼마가 되냐면, 여러분이 봐봐. 10억밖에 안 되네. 그래도 10억. 아니, 지금 뭐야? 아니, 여기 아니지. 3%가 아니지. 3%가 10%로 했으니까. 10%.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10%. 10%를 하면은 135억이네. 135억. 135억이면 내 나이에 135억 가지고 있으면 푹 쉬어야지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러잖아. 그러고 이렇게 무서운 거야. 10% 수익률이라는 게. 여러분 부모님은 대부분이 몇 프로 수익률이냐? 여러분 부모님은 2% 수익률 인생들이야. 대부분이. 그게 평균이야. 자, 2%로 해보자고. 2%. 그러면 2%로 하면은 6억이네. 6억. 약 6억 나오네. 이것도 잘 나온 거야. 이것도. 실은 여러분 부모님은 2%가 안 나오는 사람 여기서 평균을 이야기하니까 1.5 뭐지? 이 정도 되는 거지. 0.15. 봐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평균은 0.15%. 1.5, 0.15%에 0.15%. 아, 1.5%. 평균은.
이제 여러분 부모님은 평균적으로 만약에 그 여러분 부모님 평균이라면은 1.5%로 재산이 늘어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운영을 해버려고 10%로 운영을 해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억이 봐봐. 3억이 지금 1.1에 30승. 조금 전에 35승으로 하자. 35년을 해서 35승. 그래도 84억이네. 84억.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둘 간의 차이는 장난이 아니게 차이가 나버리는 거야. 장난이 아니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인 거지. 여기 있는 사람하고 재산 차이가 무려 얼마 차이? 80억하고 5억이야. 이 두 개의 차이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월급으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거야. 월급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자산을 어떻게 어셋 얼로케이션 하냐로 돈 버는 거야. 어셋 얼로케이션 어떻게 하냐로. 내가 하는 말은 결국에는 이제 이 어셋 얼로케이션에 의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판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게 내 나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내 나이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돈 하나도 없어. 그럼 진짜 힘든 거지. 그래서 그 노인 그 실버 뭐 그런 거 뭐 강의하는 거 무지하게 많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포인트는 뭐냐? 아하, 요거라는 거지 요게. 그래서 보통 요거로부터 기인되는 게 뭐냐면 국채와 주식을 5대 5로 나누라. 요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미국에서는 황금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국채, 주식, 예를 들자면 국채,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까지 넣으면은 현금 이렇게 하면은 3대 1로 넣어라. 또는 좀 심하면은 여기는 5로 한다면은 5대 1대 2대 2 이러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라. 이게 왜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그러고 부동산 사이즈가 크거든.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 부자들은 요렇게 하지. 요렇게. 근데 약간 돈이 좀 없는 사람들이 요렇게라도 해야지. 요렇게. 이렇게. 근데 실은 국채나 주식, 현금은 거의 똑같거든. 그럼 현금은 생각을 안 해버려도 돼. 그런 다음에 요 분이 주식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주식으로. 그러면 다시 이걸 조정하면은 자 봐봐. 국채, 주식, 부동산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2대 3대 5 또는 2대 4대 4 뭐 이런 식으로. 요건 이제 보통 사람, 요건 부자들, 보통 사람들 전략. 이게 보통 사람들의 전략인 거예요. 이게 부동산을 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주식의 한 30%, 그 다음에 국채 한 20%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갖는 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이게 비중이 어떻게 되게 실제로는 8대 거의 1, 그 다음에 1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대부분. 요게 실제. 요게 실제. 그럼 부자 못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은 원칙적으로는 부자 못 돼. 근데 지금까지는 다행히 우리나라가 서울에 산 사람들은 요런 전략을 가져간 사람들은 서울 이게 지금 서울도 보면은 요렇게 서울이 생겼잖아. 한강이 이렇게 그러고 주로 산업시설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요걸 해서 재미를 봤어. 요걸 가지고 있어서.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진짜 부자들이 요렇게 안 해. 여기 있는 부자들은 또 여전히 요런 식으로 하지. 2대 4대 4 정도로 유지하지. 요렇게. 요런 걸 이제 개념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다시 내가 동영상이랑 올릴 테니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동영상을 여러 번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